자, 이번 시간은 제7강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총액법의 결론은 뭐죠?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 전기 유보 잔액을 추인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에서는. 그리고 앞서서 총액법 하나가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총액법인데 걔는 F3 누르면 떠요. 그래서 누락할 일이 없는데 얘는 F3 눌러도 안 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전기 유보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추인해 준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가 조정이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실기에는 재고자산만 나옵니다. 나중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식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얘는 공식만 외우면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근해 공식 기억합니까? 예, 그게 우리 문제죠. 공식을 외우면 쉽다고요. 못 외우면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식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법.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라는 뜻이고, 원가법. 그리고, 저가법.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이 이론형이에요. 이 이론형. 실기에도 나옵니다. 실기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이 원가법이라는 것은 개별법, 선인선출법, 호위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원가법. 저가법은요, 이론 시간에 조금 배우셨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법과 시가 중에서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저가법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저가법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칸을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가법은 내용상 저가니까 고가가 아니니까 MIN하고 어울린다 맞죠? MAX를 선택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 저번에 MAX는 뭐였냐면 1%와 대손 실적률을 할 때 맥스였죠. 맞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도 맥스가 나와요. 근데 그 맥스는 컴퓨터가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저가니까 느낌상 MIN이 맞죠? 그리고 얘는 이론용입니다. 이론용.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서 원가법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론용입니다. 일단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누락했는데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가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했을 때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재고자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기초고요. 여기가 단기고 여기가 기말이고 여기가 뭐죠? 매출 원가죠. 맞죠? 우리 요거 회계 2급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무엇을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무엇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은 단기 순이익과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맞죠? 그래서 기초가 100이고 단기가 100이고 라면 일단은 재고는 얼마가 있는 거죠? 200이 있는데 기말이 만약에 10이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죠? 190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기말을 30으로 올리면 이제 이야기예요. 자, 기말이 증가가 되었죠. 자, 기말이 증가가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이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줄어들죠. 맞죠? 얘가 줄어들면 얘는 늘어나죠. 그래서
기말하고 매출 총이익은 비례적 관계예요. 기말이 늘면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요. 기말이 늘면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요. 매출 총이익이 늘면 법인세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어. 뭐 하면 되죠? 기말을 낮추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충분히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재고자산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창고에 있는 자료잖아요, 얘는. 만약에 중국에 창고가 있다면 중국에 있는 거고요. 맞죠? 울산에 있다라고 하면 울산에 있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 수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인세에서는 중요시하게 하고 있고, 실제 회사에서도 회계의 꽃은 기말 재고 평가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라는 평가가 실제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세면 되는데, 그렇게 세는 것이 사실 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가가 변하죠. 그래서 이걸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일단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선택은 제품이나 상품은 똑같아야 돼요. 얘가 총평이면 얘도 총평이어야 되고, 얘가 선입이면 얘도 선입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짝꿍끼리는 똑같아야 되는데 각각은 달라도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평가 방법의 신고는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신고를 딱 놓치는 순간 바로 뭐로 본다? 무신고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무신고가 되면 세법에서는 선의선출법을 하시오라는 규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첫 해에 내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무신고가 됩니다. 이해가죠? 무신고로 쭉 가는 거예요. 무신고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변경 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9월 3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책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사업연도 종료일이 통상적으로 12월 말이죠. 12월 말부터 역으로 3개월 전이니까 언제까지?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얘를 뭐로 본다?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공식으로 외워야 할 게 세 가지예요. 무랑 임의랑 적이에요. 무는 뭐겠어요? 무신고입니다. 임은 뭐겠어요? 임의변경입니다. 적은 뭐겠어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하고 임하고 적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공식 되게 간단해요. 무는 1, 3, 임은 1, 2, 3, 적은 1, 2. 이게 공식이거든요. 요것만 외우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그런데 얘가 무신고인지, 얘가 임의 변경인지, 얘가 적인지는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MAX, MIN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컴퓨터가 해주는데 우리가 적인지, 임인지, 무인지는 판단해야 되는데, 임 판단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거든요. 임 판단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감가상각비 변경 신고기한은 12월까지인데 얘는 9월까지라고 해서 좀 더 빡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무신고랑 임의 변경인데요. 무신고 시는 아까 제가 무신고하면 무엇으로 해라? 선의선출법을 해요. 요건 암기입니다. 요건 암기인데 실기용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선의선출법으로 해줄지 않나?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실기용으로도 나오고 이론용으로도 나오고. 근데 아까 우리가 평가 조정이 재고재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도 있었죠. 유가증권, 부동산과 유가증권도 있는데 얘는 이론용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한 개 원가를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개별법이 맞는데 유가증권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동평균법도 아니라 선의선출법도 아니라 총평균법을 쓴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의변경은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무신고지 평가 방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중 뭐한 거? 큰 거.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알겠죠? 그런데 무신고지 평가 방법은 뭐죠? 사실은? 선입이죠. 선입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에서 큰 거. 컴퓨터가 계산해주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암기해야 되고, 얘는 이론요. 자, 임의변경이 이제 두 가지였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9월 30일까지죠. 10월 1일부터는 임의변경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임의변경. 자, 두 번째는 지 마음대로 신고 방법을 바꾼 거. 신고는 총평균법으로 해놓고는 자기는 선입으로 한 거야. 그러면 임의변경. 알겠죠? 판단만 하시면 되고요. 기재를 잘못한 거죠. 착각이라고 하죠. 착오 기재는 임의변경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이제 착오 기재라고 표현하는데 착오로 내가 잘못 적은 것은 임의변경이 아니에요. 이번 사례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임의변경인지 얘가 무인지 얘가 적인지는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줘야 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후입이었는데요. 10월 30일 날 총평균법으로 바꿨대요. 얘는 뭐죠? 임이죠. 맞죠? 일단 날짜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MAX 당초 신고 방법은 뭐죠? 호입과 또 뭐? 선입증 큰 거.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해준다고요. 우리는 뭐 한다? 선입 자리에 숫자 넣어주고 후입 자리에 숫자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줘. 원래는 총평이었는데 자기가 임의로 신고 방법을 후입으로 했다. 얘도 임의죠,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까지는 똑같다, 맞죠? 근데 당초에 원래 뭐였죠? 총이었기 때문에 총과 선입 중 MAX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얘는 컴퓨터가 해주니까 우리는 크게 고민 안 해주시고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착오 기재는 임의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차익의 세무 조정은 지금 파트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소득급의 조정 합계표라는 파트에서 오히려 얘 설명이 좀 더 중요하고요. 얘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파트에서는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부분에 갔을 때 이제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에는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얘는 손금 같아요? 입금 같아요? 손금 같죠? 맞죠? 얘는 증가니까 얘는 입금 같아요? 손금 같아요? 이제부터 반대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손금이 아니라 얘는 뭐다? 입금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게 때문에 나중에 헷갈려요. 얘는 입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송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입금 선입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야, 니 재고자산 너무 작게 했잖아. 더 크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재고자산이 커지면 기말이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입금 선입이 맞죠. 맞죠? 재고자산이 너 너무 작게 했잖아 하고 증가시키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맞죠? 입금 선입이 발생됩니다. 다음 A는 총익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 아까 이거는 입금이었어요? 송금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총금 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야, 니 재고자산 너무 많이 잡았잖아. 줄여. 재고자산이 줄어들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 이렇게 잡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이거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F3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요거는 고민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명세서를 직접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 중에
재고자산 평가감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입금 산입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공식 암기. 시험에 얘만 외워도 된다. 적이라는 놈이 있고, 이제 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 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뭐냐면 입력해야 되는 칸입니다. 얘가 이제 적이야. 적이라는 것은 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잘했다라는 칸에 가면, 적은 1, 2, 3이라고 할 때 칸이 3칸이 있단 말이에요. 1, 2칸에만 넣으면 돼.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초이스 해준다고요. 물론 이제 회사 입력한 거와 당초 입력한 방법 똑같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무 조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는 1, 3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회사 입력한 거랑 선의선출법이랑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임일 때는 어디 입력이라고요? 1, 2, 3 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2번과 3번 중 맥스가 컴퓨터가 알아서 딱 초이스 해줘서 회사 입력한 거랑 해서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적은 1, 2, 임은 1, 2, 3, 무는 1, 3.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암기하셨죠. 근해 공식보다 쉽습니다. 근해 공식보다 쉽습니다. 적 1, 2. 알겠죠? 무 1, 3. 무 1, 3.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요.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을 회사가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이에요. 무신고가 원래 선의입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적무라고 합니다. 선택할 때 적인지 부인지 선택하고 무신고를 선택하거든요. 그래도 1, 3. 자, 위에 적이잖아요. 밑에도 적이잖아요. 위에 적은 1, 2. 무신고면 적이든 부든, 이제 부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적이든 부든 무조건 1, 3이에요. 무조건 1, 3. 공식이 이제 일단 외우시고, 나중에 이제 실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기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관련 문제가 3개밖에 없죠? 자, 요거 한번 세팅 한번 해보세요. 자, 374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저장품에 대하여 종전에 총에서 후입으로 단계부터 평가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날짜 보이십니까? 9월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놓쳤죠? 얘는 뭐예요? 임이죠, 임. 임의 변경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안 헷갈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 헷갈리는 방법. 문제를 보니까 되게 헉하는 문제예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푸는 방법. 차근차근히 하나씩 입력하면 된다. 단, 공식대로 가야지 내가 머리를 써서 손으로 다 풀려고 노력하면 어려워진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열어보세요. 요렇게. 자,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하고 입력하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입력하고 이거 입력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해가시죠? 예, 쭉 입력하지 말고요. 입력하고 이렇게 가라고요. 그리고 문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하나씩 가면 돼요. 자, 갈게요. 제품은 후입으로 평가하고 후입으로 신고했네. 맞죠? 얘를 뭐라고 하죠? 적 1, 2라고요. 적어볼래요? 자, 적 1, 2.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제품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알겠죠? 다시 입력하고 나서 쳐다볼 일이 없잖아. 여기 제품에 가서 신고일이 언제죠? 2013-0331. 뭘로 신고했죠? 후입. 평가도 후입. 적부. 적이니까 여. 부는 X거든요. 알겠죠? 부 누르면 X 돼요. 여. 됐죠? 자, 제가 위에 입력 끝났죠?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안 헷갈려요. F2.
제품. 땅. 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없어요. 문제에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보면, 자, 얘가 1, 2, 3. 알겠죠? 1, 2, 3. 아시겠죠? 적은 뭐였죠? 1, 2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회사가 계산한 것은 뭐라고 돼 있죠? 그럼 후입이 얼마죠? 8250000. 그래서 여기에 82500 플러스. 그 다음 세법상 신고 방법도 뭐죠? 후입이죠? 오케이. 82500 플러스. 자, 적은 1, 2니까 사실은 세무 조정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제공품 볼게요. 이미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적어보세요. 무13. 자, 무13 할 거예요. 무13.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놀릴 거야. 신고는 언제 했어요? 안 했지. 입력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무를 선택해 주세요. 안 보이죠? 맞죠? 위에 있어요, 위에. 0에. 숨겨져 있어요. 맞죠? 그 다음 평가는 뭘로 했죠? 총으로 했네요. 맞죠? 총. 자, 얘가 만약에 평가를 선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적이에요. 무신고는 선입이 적이니까. 맞죠? 근데 얘는 총으로 했으니까 뭐다? 9. X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옵니다. 169. 자, 쭉 오른쪽으로 가서, 쭉 오른쪽으로 가서. 자, 무는 13이에요. 13, 맞죠? 13. 회사는 이제 찾아가면 돼요. 회사는 뭘로 했죠? 총평. 총평의 금액은 8530 플러스. 8530 플러스. 자, 2는 입력하지 말고 3으로 갑니다. 이 무신고시 선택 그 방법은 원래 선입이잖아요. 맞죠? 외워오셔야 되네요. 맞죠? 8920 플러스. 요렇게. 조정이 발생되었죠? F3 누르시고. 자, 밑에 이렇게 감이라고 나온다. 맞죠? 그래서 얘를 직접 입력을 한번 돌려주세요. 재고자산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공품 평가감 이렇게 해서 390 플러스 땅 1땅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제 직접 입력을 풀고 이제 평가감이라고 이렇게 치면 평가감이 보면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은 있는데 제공품은 없어요. 그래서 구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제공품 평가감이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평가감은 입금산입입니다. 입금산입. 그 다음 이제 또 원재료 갈게요. 원재료는 뭐죠? 적이죠. 적은 뭐지? 1, 2, 1, 2.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원재료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입력한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 신고일이 2013년 3월 31일 하고 총평, 적 이렇게 맞아요. 위에 거 입력하고 바로 내려와서 여기 153 걸고 원재료 걸고 맞죠? 오른쪽으로 왔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2. 적은 1, 2만 입력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26800, 26800 조정 없음.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하나 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장품인데요. 저장품은 이제 위에서 먼저 읽었는데, 저장품은 뭐였죠? 임이죠, 임. 임 1, 2, 3.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저장품만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장품은 임으로써 1, 2, 3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할 때 저장품은 총평으로 신고했는데 후입으로 평가했고 얘는 부죠. 그리고 입력할 때 1, 2, 3 입력하면
컴퓨터가 이 두 개 중에서 믹스를 얘를 선택해서 맞죠? 97만 원보다 적게 했으니까 43,000원만큼 더 해라 라고 나오죠. 얘도 재고자산 평가 감이 나오는 거죠. F3 누르면 여기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각각 해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43,000원 부분은 여기 직접 입력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저장품 평가감 이렇게 적어주고 43,000원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지금 오른쪽 페이지 답지에 보면 모아놨죠. 433,000원 이렇게 모아서 답을 썼는데 통상적 기출 문제는 다 따로따로 입력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합니다. 416페이지에 구상공구 559페이지에 답지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현재 문제는 자, 이 문제인데요. 현재 문제처럼 재고 자산별로 각각 세무 조정할 것이라고 문제가 오히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각각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보니까 선입으로 신고 평가를 하였다. 그러면 제품은 적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적 1, 2인데 날짜를 이제 찾는 거죠. 맞죠? 2014년 3월 31일 여기까지 읽고 바로 문제 돌입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적이죠. 날짜 나왔고 선입 적고 여기에 900과 1, 2 여기에 900을 넣으면 아무 조정익이 안 뜹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입력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다 읽고 문제 입력하는 것보다. 자, 두 번째. 제공품은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아야 했다. 뭐죠? 무. 그래서 제공품은 무, 1, 3. 그런데 평가를 뭘로 신고했다? 총평이니까 얘는 적이 아니라 부죠. 부무 13이고 13이니까 회사 평가액이 1이고 3이 선입이죠. 이 두 가지를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이제 제공품은 신고일이 없죠. 무신고니까 여기에 이제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고 회사는 총평으로 하였고 얘는 부 입력은 1, 3 100만 원의 조정액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F3 누르면 제공품 평가 감이라고 저는 이제 직접 입력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제공품 평가 감이라고 쓰고 그다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원재료는 평가 방법을 총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다. 여기까지는 뭐죠? 적입니다. 적. 그런데 계산착오. 이거를 이제 계산착오는 이미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미 아니다라는 말은 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적이기 때문에 원재료도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면 1, 2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1, 2. 그래서 1, 2는 뭐냐면 총이죠. 총 이렇게 입력. 1, 2.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원재료는 총이고 적이죠. 입력은 1, 2를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가 감이 발생되죠. 30만 원에 대한 평가 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F3를 눌렀을 때 재고자산 평가감 30만 원어치만 원재료 평가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 제공품이 했죠. 제공 평가가 여기 있네요.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문제에서 각각 하시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직접 입력을 좀 이용해 가지고 각각 입력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41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441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2006년 3월 31일 날 총평으로 신고하였지만
뭘로 평가했다? 후입으로 평가했다. 얘가 뭐죠? 힘 1, 2, 3 이렇게 되는 문제죠. 그런데 보니까 문제 순서가 1, 2, 3의 순서로 딱 나와요. 맞죠? 그래서 임 1, 2, 3. 그래서 상품에 관련된 것은 상품에 관련된 거는 여기 총인데 자, 총인데 뭘로 했다? 후입으로 했기 때문에 입력은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MAX를 잡아가지고 80만 원을 잡겠지 맞죠? 잡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답까지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F3 눌러서 이제 밑에 있는 10만 원을 이제 끄집고 올리면 되죠. 요거는 이게 상품이라고 적으면 상품 평가감이라는 놈이 있어요. 제공품은 없는데 원재료랑 상품이랑 제품은 있어요. 걔네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자, 여기서부터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이 무신고인데 현재 문제는 나온 적이 없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사례에는 없는데 과거 문제에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적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무신고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얘가 이제 무신고라고 해서 무신고 숨어져 있죠. 무신고인데 호입이면 부가 맞는데 무신고인데 선입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적을 선택해줘요. 알겠죠? 적이라고 하든 이제 부라고 하든 얘는 1하고 3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적이라고 해도 입력은 무신고일 때랑 똑같이 넣는다. 즉 우리가 적이면 1, 2니까 1, 2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이제 적이니까 1, 2. 얘는 무니까 1, 3. 그러니까 1, 3. 1, 2, 1, 2, 1, 2, 1, 3. 1, 2, 3. 1, 2, 3은 뭐다? 2입니다. 맞죠? 1, 2, 3. 예, 공식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평가는 실기용은 아니고 이론용인데 일단 요거 하나 외우시죠.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다라는 거죠.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싸게 사면 좋지만 이제 특수관계인이 내야 할 수수료를 이제 수익에 관련된 세금을 법인이 낸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시가의 차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부분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의 파트에 가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조정을 그냥 강제로 하는 문제예요. 자주 나옵니다. 그때 나와요. 그때 나오는데 외우는 방법은 흑, 유, 저가 이렇게 헤드라인만 조금 외웁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 유, 저가 매입입니다. 그러면 입금 산입. 그리고 우리가 특수관계인 하면 보통 여기 상여 넣을 생각을 하거든요. 상여가 아니라 유보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매각할 때 추인해 줘야 합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원칙은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원가법이 원칙이나 예외로 저가법이 있다. 저가법 우리가 구경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저가법이라고 존재하죠. 그렇죠? 컴퓨터에도 저가법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를 이제 선택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또 해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가법 문제가 나왔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가법은 선택만 해주면 돼요. 저가법을 신고할 때 여기 저가법을 선택해주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유가증권 평가의 원칙은 무엇이냐? 정답은 원가법이죠. 맞죠? 저가법이 아니라 원가법. 우리가 총평,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이다 라고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세무조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비 명세서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장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잡았다면 세법에서는 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역분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죠.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근데 수익은 세무조정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세무조정 안 하고 얘는 자산은 뭐로 처리하죠? 유보로 처리하고 오른쪽은 뭐죠? 송금이죠. 맞죠? 송금 또는 입금 불산 이렇게 잡죠. 근데 느낌으로 봐도 회사에서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이익 잡았다고 해서 법인세 내라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맞죠?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게 맞는데 평가에서 내린 세금은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그냥 느낌으로 풀어도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결산 시에 내가 분계를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했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인정하진 못하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역분계를 해요. 역분계를 해서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서 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입금이죠. 입금 또는 송금, 불산입. 입금 자산이니까 뭘로 처리한다? 유보로 처분한다. 근데 얘는 세무조정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세무조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중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중세무조정은 문제가 하나지만 답은 몇 개다? 2개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중세무조정이 나냐면 똑같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잡아놓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잡아놓고 얘를 역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분계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을 띠겠죠. 아까처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자산에 대해서는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송금이죠. 입금 불산입 해두고 송금이고 자산이니까 뭐로 처리한다? 유보로 처분하지만 얘는 자본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매평이익에 대해서는 또 세무 중에 하나 더 하죠. 자본은 뭘로 처분하죠? 기타로 처분합니다. 기타 처분은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도 아닌 경우에 기타로 처분하는, 즉 자본의 구성상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세무조정인데, 얘는 이제 답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송금 불산이 기타, 입금 불산이 유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느낌상 평가 손실은 인정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평가 손실 인정 못하니까 입금 산입 유보 반대 계정에 기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세무 조정을 2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무 조정을 2개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 것은 유보해주고 반대편에 기타를 주면 얘는 세무조정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세무조정 파트나 단기매매 증권 세무조정하는 부분은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둘 다 나온다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문제에서 나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15강에 있습니다. 15강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문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